자, 14번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이죠. 일단 세 가지가 추정이죠. 권리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됩니다. 따라 1번, 법원이 경락 허가 결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법원의 적법한 경매 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된 등기로 추정된다. 등기 절차의 적법이고 맞는 거죠. 2번,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매매 계약이 있었다면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추정받고요. 2분 지문처럼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이 있다면 그 매매 계약 유효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등기 원인의 적법이죠. 2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자가 그 매매가 전 소유자의 대리인과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대리권의 존재는 이른 추정되고 대리권 흠결에 대하여는 전 소유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이러한 추정이 있으면 등기 명의자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도 없고 전 권리자인 전 소유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3번, 등기부상 등기명인이 전 등기명인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물권 변동 후 일방 당사자인 전 등기명인에 대하여 등기 추정력을 원형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도 반복적이죠. 원인과 절차에 관한 적법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주의할 점인데 이러한 추정력은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표제부 사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5번, 건물의 등기가 존재하면 건물의 존재도 추정된다는 질문은 X입니다. 이거는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죠? 사실에 관한 문제고요. 사실하는 등기에 대해서 뭐가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별거 안 점 이것도 기초인 거죠. 답은 뭐죠? 5번이죠. 15번, 가등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시키는데 물권 변동의 시기는 본등기한 때이므로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행할 경우 물권은 본등기란 때 변동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2번은 당연하죠. 만약에 본등기를 못한다면 아무리 청구권이 있더라도 가등기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묘기지권에 대한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분묘기지권은 아예 뭐하지 못하는 권리? 등기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그 분묘기지권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게 한 가등기는 허용될 수가 없는 거니까 2번, 보존할 청구권이 있더라도 본등기를 할 수입니다. 할 수 없는 경우면 가등기도 할 수 없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죠. 이것도 많이 했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요.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해야 되므로 3번,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가등기 권리자는 현재 등기 명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질문은 X입니다. 현재 등기 명인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해야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가등기도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정하고요. 5번입니다.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할 때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게 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물권이 있다는 말이고 이미 물권이 있다면 굳이 청구권을 보존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지만
채권도 청구권은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5번.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존되는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 할 수 있고요. 채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죠?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답은 3번이죠. 16번입니다. 선의취득이죠. 자, 선의취득은 뭐죠?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우리가 뭐죠? 선의취득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선의취득은 왜 인정하는 거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면 굳이 그 안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 행위이어야 성립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자, 선의취득자는 인도받아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인도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죠. 안 되는 게 뭐죠? 점유 개정은 안 돼요. 점유 개정만 안 됩니다. 따라서 간이 인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점유 개정만 안 됩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인 거죠. 4번, 선의 취득하려면 선의 취득자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언제냐? 물권행위가 완성된 때를 기준하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이 답이죠. 왜요? 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무가 건물을 자진 철거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건립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또 선의취득은 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질권만 선의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요 아파트 입주권은 채권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도 아니고 뭐요? 질권도 아닌 단순한 뭐요? 채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에 대한 채권인 거죠. 따라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7번이죠. 타당하지 않은 거,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문제인데 3번이 답이죠.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이렇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아까 우리 사과 먹었죠, 그죠?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사과나무를 갑이 점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을의 소유예요. 근데 갑은 이 나무가 을의 소유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선이에요. 그렇지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을의 나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면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갑이 가을에 사과 2박스를 땄어요. 요거를 을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고요. 굳이 무과실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갑이 을에게 요 사과를 안 주게 되면 을은 손해를 입죠. 뭐 때문에? 을의 과실 때문에. 따라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내용은 기억 안 나고 사과나무는 기억나실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3번. 판례는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 수취권이 있는 때는 그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된다고 본다는 질문은 X입니다. 선이어서 과실 수취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은 점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답은 뭐죠? 3번이죠. 나머지 분들 볼까요? 1번. 선의 점유자가 타주 점유를 한 경우에는 악의 점유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
선이 이고 자주면 전부, 아니 현존이익. 악이거나 타주면 뭐죠? 전부죠. 따라서 악이어도 전부고 타주여도 어떻게 해요? 전부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악의 점유자는 자주점이든 타주점이든 그 귀책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회수된 경우에 손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맞죠? 선이이고 자주점이어야 현전이익. 악이거나 아니면 타주인 경우에는 뭐요? 전부. 이렇게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4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죠? 과실 수취권이 있다는 말은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죠. 5번 점유자는 유익비 관하여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 모두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두 가지죠. 5번 질문 점유자는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선악 불문하고 필요비, 유익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니까 선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맞고요. 또 둘 중 하나를 누가 선택합니까?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하니까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주의투기 통행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의투기 통행권은 언제 인정이 됩니까?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죠. 따라서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투기 통행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므로 1번 주의투기 통행권이 발생한 이상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주의투기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주의투기 통행권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2번 무상으로 통행해 온 주의투기 통행권자에 대한 통행의 청구는 신의칙, 금반의 원칙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3번 주의투기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만을 기준으로 하고요. 미래의 용도는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주의투기 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후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료를 정할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뭐죠?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뭐예요?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4번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의투기 통행권은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 주의투기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제220조의 무상 주의투기 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또는 직접 양수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겠죠. 그죠? 제가 얼마나 문제를 쉽게 내려고 노력했는지 느끼시나요? 19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취득쇼 하면서 제가 맨날 강조했던 게 뭐예요? 취득쇼가 완성이 되면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항상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라는 거죠.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기억나시죠? 이게 전부예요. 2번 보시면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점유 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상실하고 이미 틀렸죠. 상실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는 있죠. 다만 누구한테는요?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하는 것. 답은 뭐죠? 2번이죠. 나머지 질문들 1번 점유기간의 승계죠.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다만 유의하실 것은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점유자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부정하는 사람 소유자 측에서 주장 입증해야 되니까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자, 악의로 무단 점유하면 타주 점유죠. 타주 점유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그동안 얻은 과실 기타 이익을 원소유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왜 맞는 거죠? 수급표죠. 등기라면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갖는데 그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죠? 수급합니다. 따라서 점유 기간 동안도 누구 거예요? 취득시효 완성자 거. 따라서 과실도 취득시효 완성자 거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20번입니다. 갑, 을 및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 및 병이 각 4분의 1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니까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죠. 물론 마찬가지로 임대했던 것을 해지하는 것도 이용행위니까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번 갑을 병에 의하여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된 경우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을과 병 지분 합쳐봤자 2분의 1이죠. 과반수가 아닙니다. 반수죠. 따라서 이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비용이 발생한다면 비용은 지분 비율 범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유지관리에 관한 필요비를 부담한다는 지문도 뭐죠? X죠. 3번 병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유 지분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 등기 안 했다면 아예 지분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지분의 취득으로 갑 및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갑 및 을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X. 아예 지분 자체가 없는 거죠. 4번 정의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했어요. 이런 불법 등기를 말소로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갑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있다가 돼야 되겠죠. 5번이 답이죠.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을 및 병이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맞죠? 우리가 뭐죠?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거 그 지분은 을 및 병에게 등기 없이도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그럼 뭐예요? X다. 왜냐하면 포기는 단독행위고 단독행위는 뭐죠?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출제율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고요. 나온다면 이 문제처럼 내지는 않을 거고 등기를 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를 구별해서 낼 거예요. 등기를 해야지만 기본이 기속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1번이죠. 원래는 4번을 답으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또 실수로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렸죠. 일단 1번입니다.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당시. 따라서 실행 당시까지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되고요. 그 건물이 무효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건물이 꼭 완성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에요. 건축 중유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예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건물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2번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그것이 사유통념상 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예요. 인정된다죠. 3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건물이 있으면 돼요. 따라서 건물이 나중에 철거되더라도 법정지상권 뭐죠? 성립되고요. 또 법정지상권은 토지사용권이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므로 건물이 철거,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3번 이미 성립한 법정지상권이라도 건물이 일단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붕괴되면 후에 건물을 재건축, 신축하더라도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돼요. 4번도 X예요. 자, 왜냐하면 지상권은 무상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려면 당사자의 합의 내지는 법원의 뭐죠? 결정이 필요해요. 따라서 4번 지문처럼 밑도 끝도 없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2년이 경과할 동안에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예요? X예요. 이게 맞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다? 법원의 지료 지급에 관한 결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현재는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도 당연히 뭐죠? X죠. 토지와 건물 가운데 어느 한쪽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법정지상 성립된다. X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모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실행으로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다 X고 답은 뭐죠? 모두 정답입니다. 22번이죠. 22번을 틀리신 분은 저에 대한 뭐죠? 배신이죠. 배신이죠. 자, 이거는 자, 보시면 X 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전세권, C가 3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D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 적어보면 맨 앞에 A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B 앞으로 뭐가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C 앞으로 뭐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특이한 것은 D가 현재 무엇을요?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거죠. 자, 경매가 되면 소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A, C의 권리는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고 항상 조심할 것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뭐가 아니에요? 고려의 대상이 아니면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전세권과 같은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얘보다 늦었죠? 따라서 전세권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죠.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따라서 D 유치권은 남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은 2번이 답이죠.
A가 경매를 신청하여 E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D가 E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것도 볼까요? 1번 C가 경매를 신청하여 E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A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죠. 3번 C가 경매를 신청하여 E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B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용해권은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전세권과 비교해야 되죠. 4번 B가 경매 신청을 하여 E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D에게는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X.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유치권자에게 뭐가 없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4번도 뭐죠? X죠. 5번은 그냥 지문 넣을 게 없어서 넣는 거죠. 근저당권의 형질이죠. A의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 되면 A의 근저당권 소멸한다. X. 근저당권의 특징이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중간에 채권액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전세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은 쉽죠. 2번이 답이죠. 왜요?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가름할 수가 있죠. 작년도 시험문제 답이었죠. 2번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된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 수익을 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X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번도 중요하죠.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이 있죠.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지만 다만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 무담보인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는 허용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있죠. 다만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한다 그랬죠. 따라서 3번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의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이행 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일부 전세권자죠. 일부 전세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지만 무엇은 없죠? 경매 신청권은 없기 때문에 4번도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죠. 그러면 요거죠, 요거죠. 얘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란 말 속에는 전세권보다 빠른 게 없고요. 경매가 되면 요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더라도 전세권자의 용익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죠? 24번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다보니까는 다 맞을 것 같으니까, 막 여러분들이, 그죠? 다 100점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빵점 맞는 분한테는 진짜 죄송해요. 그죠? 100점 맞는 분은 좀 얄미워. 근데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빵점 맞는 분을 2분 뵀어요. 2분.
근데 그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두 분이었는데 두 분 다 그 해에 합격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빵점 맞았다는 얘기는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풀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내리그렀다면 이게 한 문제쯤은 걸리거든요. 근데 빵점 맞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끝까지 다 푸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답사이로 싹싹싹 비껴나가신 거거든요. 무슨 말이죠? 시간 안 배는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때는 또 시험이, 그때는 1차 시험이 지금 몇 분이죠? 100분인가요? 그때는 80분이었어요. 80분이었기 때문에 40문제는 40분을 풀면 안 돼. 마킹해야 되니까 35분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15회까지죠. 15회까지는 주어진 시간 내에 푸는 게 지금보다 더 중요해요.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죠?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분이고 또 얼마나 충격받으셨겠어요. 그죠? 남자분은 한 2주 안 나오셨어요. 여자분은 한 1주. 학원은 다 다르신 분이에요. 같은 학원인데. 근데 열심히 공부해 합격하시더라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점수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풀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점수가 오늘 나 뭐 20점 나왔다. 괜찮아요. 그거는 공부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 핀트가 어긋난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점수가 뭐 55점이 나왔는데 나는 7문제 찍었다 그러면 큰일 나십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뭐예요? 신경 안 쓰시면 안 고쳐져요. 공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부모님들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다. 공부하는 건 노력하면 돼요. 근데 주어진 시간 내에 못 푸는 거는 뭐죠? 이건 습관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요때도 대부분이 못 풀었을 것 같죠? 지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분이면 한 두세 분은 못 푸시고 나머지 한 다섯 분은 다 푸시고 똑같아. 그러니까 비율이 벗어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이때 말 15회 추가 때부터 100분으로 늘어나면서 아 이제는 시간이 풍족하겠구나 개구나 보니까 또 부족한 거예요. 이분은. 그죠? 다시 한번요. 시간 중요하고요. 시간 내에 풀지 못한다면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다음 주는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는 뭐예요? 쪼개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말만 마찬가지죠. 5문제씩 쪼개서 자꾸 시계를 보세요. 시계를 보셔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그죠? 하니까 충분해 시간이니까 5문제 쪼개가지고 계속 어떻게 시간을 체크하면서 주어진 시간에 푸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계를 안 봐도 자연스럽게 풀면 그게 시간에 맞춰주는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꼭 연습하셔야 되겠죠. 24번은 조금 틀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뭐죠?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넣었어요. 자, 일단 옳지 않은 건데 1번 유치권에서 거절되는 것은 타인의 물건이나 동시이해항변권에서 거절되는 것은 자기가 이행할 의무이다. 맞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전거를 샀어요. 자전거 안 주면 돈 못 주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뭐죠? 동시이해항변권이죠. 2번 유치권이나 동시이해항변권 행사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반영되지 아니한다는 말은 소멸시효가 먼저 계속 진행된다는 말이고요. 이행지체 책임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정당한 이행 거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을 이유로 한 반환의 거부도 뭐죠? 정당한 이행 거절. 또 동시이해 항변권에 기한 이행의 거절도 뭐죠? 정당한 이행 거절이므로 이행지체 책임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3번 유치권과 동시항변권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하는 것이다. 맞나요? 병존하는 경우가 흔할까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흔할까요? 병존하는 게 흔해요. 그죠?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을이 임차에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필요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해요? 유치권이 성립되고요. 보증금은 유치권 성립되지 않죠.
다만 임대차라는 쌍무계약에서 성립됐고 마지막에 원상회복은 뭐예요? 동시행관계니까 보증금에 반환과 목적물에 반환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그럼 결국 갑을은 유치권도 있고 뭣도 있는 거예요? 동시이행 항변권도 있고 둘 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이잖아요. 따라서 배척하는 게 아니라 병존하는 것이다? 맞는 질문인 거죠. 4번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은 그 권리 행사의 내용을 다니냐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결국 못해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의미니까 뭐죠? 형사는 뭐죠? 유사한 거예요. 답은 뭐죠? 5번이죠.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은 다 같이 공평의 원칙 입각하고까지는 맞아요. 문제는 그 공평을 요구하는 목적에서도 본질을 같이 하진 않아요. 유치권의 목적은 뭐죠? 담보죠.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고요. 동시항변권은 뭐예요? 이행의 확보입니다. 네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못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의 목적은 뭐죠? 다르기 때문에 5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25번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25번, 26번 두 문제는 저당권에 관한 문제 중에서 무엇을 뽑아서 처음에 들어야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이상한 판례 같은 공부 안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뽑은 건데요. 저당권의 뭐죠? 침해입니다. 자, 저당권에 관한 침해가 있다면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잖아요? 점유하지 않는 권리므로 뭐가 없죠? 반환 청구권이 없죠. 또 이러한 침해가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나 과실,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고 담보가 부족하다면 이때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침해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해지고요.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제가 전에 적었던 거 똑같이 적은 겁니다. 주의할 점은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는 더 이상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고요. 진짜 주의하실 것은 이 앞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자꾸 결론만 취하려고 해요. 된다 안 된다. 기본 전제를 자꾸 빼먹어요.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충을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 과실이 필요해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의 과실이 필요해요. 책은 여기서 계속 내요. 왜요? 전제를 내면 다 틀리니까. 그죠? 20번 보세요. 을은 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건물, 이 건물에 대하여 A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병의 충과실로 인하여 건물이 전소가 됐어요. 을, 채무자는 아무 짓 안 했죠. 을, 저당권 설정자는 아무 짓 안 했죠.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없고요.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보충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4번이 답이죠. 갑은 을에 대하여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는 이게 뭐로 가는 거예요?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침해 문제가 아니라 물상대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뭐로 가요? 무상대의. 따라서 1번. 갑은 을의 A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보험금 청구권을 뭐죠? 대행사할 수 있다. 맞죠? 처단권은 뭐가 있어요? 무상대의권이 있습니다. 2번. 이의 경우 갑은 보험회사가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맞죠? 3번. 이의 경우 압류는 갑이 직접 하든 제3자가 하든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맞죠? 5번. 갑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4번이 되는 거죠. 25번 똑같아요. 이해 보시면. 갑은 을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살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갑은 누가요? 갑이 부동산에게 살림을 별채하여 병에게 매각했어요. 그러면 부족해졌다면 저당권 설정자가 고의로 한 거죠. 그죠? 누가 나무를 잘랐다고요? 갑이, 채무자가 보충 청구할 수 있고요. 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겠죠. 따라서 뭐예요?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저당권은 물권이기는 하지만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죠. 답은 뭐예요? 5번. 병에 대하여 반출할 법목의 반환을 청구한다. X죠. 저당권은 뭐가 없다고요?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것도 알면서도 그냥 틀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볼까요? 1번. 이행을 청구한 후 저당권을 실행한다. 맞아요? 맞죠? 왜요? 기한액이 상실했잖아요. 채무자 고의로 나무 잘랐잖아요. 담보를 뭐예요? 손상 감소 멸시시켰잖아요. 따라서 기한액이 상실하니까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이행을 청구하고 안 갚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을 실행한다. 맞는 점이죠. 2번. 갑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뭐죠? 보충 청구권이죠? 근데 보충을 청구하면 뭐를 청구할 수 없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반환 청구권만 없는 겁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3번. 발목에 반출을 금지한다. 맞고요. 4번. 물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최근에 잘난 형태 문제니까 요 두 문제는 꼭 반드시 뭐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요 부분에서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물상대의를 내면서 뭐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된다. 그래서 뭐죠? X를 답으면 됐고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7번입니다. 다음은 보통거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약관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1번. 약관은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맞는 질문이죠. 또 약관 조항 중에서 불명확한 조항이 존재한다면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뭐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고요. 따라서 2번. 약관의 조항 가운데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인쇄된 약관이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개별 약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약관보다 약정이 뭐가 돼요? 우선하기 때문에 약관에 의한 거래에서는 어떤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약관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할 수는 없다는 질문은 뭐죠? X. 개별 약정 가능하고 개별 약정 오히려 약관보다 우선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죠. 넘기셔서 4번.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기습 조항, 또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생 권리를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하는 조항, 다 불공정한 거죠. 따라서 뭐죠? 무효고요. 또 5번도 신의 성실에 반해 공정을 잃었다는 말은 뭐죠? 불공정한 거죠. 뭐죠? 무효다. 맞는 질문이죠. 좀 쉬었다가 2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